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원 취업 연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노바는 일단은 취업 연계를 안 하죠. 안 한다는 걸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 일단은 취업 연계를 안 해도 5천만원에서 5,700만원 사이 현재 다 취업 중이고, 저번 주에 간 친구는 이제 5,000, 5,200 그리고 아니면 5,000에 지분 3% 뭐 이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던지, 아니면 뭐 그 전에 간 친구 5,400, 5,500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혀 아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 연봉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해요. 미세하게나마 조건이 되게 좋거나. 그래서 이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학생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취업할 수가 있다는 게 좀 불안하지 않다는 게 좀 매력인 것 같고요, 학원에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개발자 수급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는 저 단점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학원 입장에서 빠르게 또 졸업자들을 취업시킬 수가 있어서 학원의 성과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좀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취업 연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취업시켜주지 않아요. 일단 기업에서 취업 연계를 한다는 건 일단은 기업에서 한번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지, 그게 무조건 취업이 된다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뭐 보장되면은 또 기업에서 좀 많이 뽑아가겠지만, 그런 취업 연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사실 그렇게 100%로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팀노바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 취업률은. 그리고 만약에 막 예를 들어 100% 취업률인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꼬아놓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막 취업 이후에 뭐 일정 기간 이상 막 6개월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취업이 된 경우에만 포함을 시킨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 학생은 애초에 그 졸업자로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사실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더 정확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저 동종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게 사실, 물론 이제 그 고객들이 그거를 다 보고 동의를 하고 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글들은 보통 되게 세부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써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은, 그냥 딱 큰 문구만 보고 보면은 아 진짜 여기 다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사실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100% 취업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팀노바가 사기 소리 듣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100% 하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대학교, 뭐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무슨 취업률 100%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공격하러 올 때도 그 예전에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쟤네 사기 같다 저거 검증해달라 막 소설 썼겠죠. 그 민원인이 엄청 소설 썼겠죠. 저 무조건 사기일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공무원분이 그래서 저희한테 되게 공격적으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영상도 있죠.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니 뭐 민원인의 말을 100% 믿을 게 아니고 팩트를 먼저 본 다음에 민원인의 말이 맞으면 그때 뭐 그쪽에서 적대적으로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 그 민원인이 어떤 소설을 겁나 썼겠지. 글빨에서 또 공무원이 속았겠지. 대부분 민원인 편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제 저 거짓말하는 사기 학원이 있다, 어떻게 저렇게 5천 이상 연봉으로 갈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막 소설을 썼겠지. 근데 또 그 사람이, 우리를 검증한 그 공무원분이 그 강남 쪽에서 있었는데, 강남 쪽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학원이 꽤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어메이징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와서 처음부터 마치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되게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근거대라고, 지금 당신 어떤 기준으로 이거 얘기하냐고, 녹취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막 기준을 안 주고 머뭇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공무원분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지? 그때 뭐 광고 관리 뭐 어떻게 해야죠? 뭐 법 하나를 하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얘기해가지고, 우리 그 취업한 친구들 그 취업 내역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존에 졸업한 학생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통화 다 하고 인터뷰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아무 문제 없이 끝났죠. 나중에는 공무원분이
많이 친절해지시긴 했지만 굉장히 처음에 무례했던 그 감정 때문에 굉장히 짜증났던 경험이 있어요. 안 그래도 온라인에서 하도 뭐만 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만 잘하면은 뭐 다 물어뜯지 못해서 선 넘잖아. 선 존나 넘잖아. 뭐만 해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의심하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사안에도 확정 편중해가지고 막 되게 공격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지. 왜냐면 공무원, 저희 그냥 교육청에 전화하시라 그러거든. 이게 거짓말 같으면. 그래서 교육청 인증 다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요. 많은 좋은 딜을 못 해봐요. 그러니까 딜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나의 협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협상이 기본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내가 아쉬울 게 없을수록 협상이 가능해서, 제가 팀노바 친구들 중에 만약에 제가 5천을 저희가 기준으로 현재는 부르고 있는데, 5천 현재 물가 대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초봉이기도 하고. 그래서 5천으로 이렇게 내가 불렀을 때 그런 부분이 그 상대가 다 좋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 좋은 회사고 내 맘에 다 드는 회사면, 제가 그래요. 야,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래서 숙련된 개발자한테 여러분들 이걸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동급 대비 내가 좀 괜찮다, 좀 많은 기업이 날 좋아한다 라고 하면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내가 좀 맘에 들어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기업은 안 먹힐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은 대표님들이랑만 뭐 쇼부 잘 치면은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5천으로 5개가 붙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보거나 아니면은 그 오퍼를 준 회사들 중에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회사 있으면 그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지금 사실 연봉이 5천으로 한 5개 정도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표님 그런 기업이 많이 그래도 호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에게 좀 연봉을 높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올려주시는 경우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올려주신다는 표현도 웃기죠. 난 얼마 받고 싶다고 근데 싸가지 없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나한테 호의적인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 얼마 정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공손히. 그렇게 얘기하면 그 대표님도 진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오고 싶은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먼저 해주는 거 참 고맙다 생각하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거부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할 때,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연봉으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는 다 붙고 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본인이 증명할 수 있고 그럴만해야 그 상대방이 말을 믿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취업시장에서 저희가 거의 학생들 못해도 일주일에 한 4개, 5개 5천 이상을 다 붙고 있고, 그런 와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소개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어떤 개발자에 대한 존중이 보통은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돈 적게 준다고 여러분들이 일 편하게 하고 뭐 존중받고 일할 거 같잖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염전노예들이 뭐 돈 많이 받고 일하는 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능력이 좋고 그럴수록 돈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더 좀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막 너무 좌절감 주는 그런 글들 많이 보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꼭 어설프게 진짜 1년, 2년 하고 뭐 IT 업계에서 대해서 그렇게 업력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글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길을 자꾸 빼놔요. 근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없는데 사장만 다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좋은 회사들은 또 안 그러거든. 이상한 회사 갈 수밖에 없었던 본인 실력 탓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많은 IT 업계를 가본 것도 아니고 결국엔 제일 어떻게 보면 땔감처럼 막 부리는 그런 데 가서 나는 땔감이다 이러면서 막 인증하고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내가 안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상대방도 그러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특정 의사결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특정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없어요. 뭐 결혼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래도 사회적 통념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만 해도 막 뭐 30살만 넘으면 뭐 여자는 결혼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강요 아닌 강요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당연히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패러다임 이런 것도 약간 이 집단주의적인 사회에서 보여주는 그 독특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계몽을 해야 되는 거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해요. 인간은 그 집단에서 보여주는 거기에 잘 휩쓸려가기 좋은 집단주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굉장히 똑똑하니 괜찮아 이런 거는 이런 태도는 좀 위험하고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태도가 훨씬 중요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회사들도 뭐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조건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졸라 결혼시장에서 완전 메리트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굉장히 그 좋은 외모와 좋은 인성과 뭐 좋은 직업과 뭐 여러모로 빠질 게 없는 사람인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막 그 맞선 그런데 가서 막 꼭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조건의 사람들도 그쪽에 가긴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 대비 원하는 배우자 대비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진짜 뭐 소위 알파남 뭐 그런 알파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전에 굉장히 좋은 조건의 딜이 많이 오죠. 그래서 좋은 조건을 만날 사람이 확률이 높고 그런 것처럼 이제 조건이 좋은 회사는 그냥 어느 정도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그 개발자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비교적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나 아직 유명하지 않거나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미 스타트업도 스타트업 나름인 게 그 돈이 정말 투자를 막 몇백억씩 받고 이런 스타트업들은 그래도 개발자 수급 괜찮고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개발자들도 많겠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은 그냥 인정 많이 받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팀원들은 이미 알고 그런 회사들은 더 많이 지원해요. 보안 쪽도 많이 그래요. 단순히 돈만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게 업계에서 막 최고 수준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좀 열광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자 문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취업 연계를 하는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학원에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팀노바 같은 경우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팀노바에 연락 오시는 분들 그런 회사들 중에 좋은 회사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 간혹 보면은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업 연계를 안 하는 이유인데 개발자를 찾다 못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팀노바 이제 요청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 영상에서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오시는 경우는 제가 이제 쓰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구직할 때 거기에 이력서를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우리 우호적이래 이런데 여기 한번 관심 있으면 써봐 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왜냐면 이미 그 일반적인 회사에서 더 괜찮은 회사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데 개발자 수급이 잘 안 된다. 그 정도 연봉은 줄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도 똑같은 연봉이면 서울에 있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죠. 근데 제가 그 대표님들이나 그런 개발자분들한테 제가 굳이 막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지원 여부는 학생들이 정하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다.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혹여나 죄송하게도 그 연락이 안 갈 확률이 좀 있다.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좀 그래요. 아무튼 좀 되게 괜찮은 회사면은 좀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졸업생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이미 좀 다녀본 회사고 졸업생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좀 검증이 됐죠. 팀노바 졸업생들 생각보다 회사 고르는 거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고른 회사들의 좋은 조건이 되게 명확하고 제가 교육을 예전부터 기브앤테이크 확실한 걸 좋아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받아낼 거 명확하게 받아낸 대신에 니네가 그 받은 만큼 확실히 겁나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가서 꿀이나 대충 빨아라 이런 방식으로 할 거면 애초에 팀노바 같은 거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대신에 회사에 뭘 하더라도 그 본인이 손해받기 싫은 것처럼 회사에도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메리트 있고 하면 그냥 굳이 뭐 취업 연계 안 해도 그냥 뭐 이력서 쓰고 막 그냥 해도 엄청 많이 와요, 연락. 진짜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몸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되게 평범한 친구고, 팀누가 지금 응용 2단계, 그리고 최근에 졸업생들 중에 스카이 출신 하나도 없고, 인서울에 전공자는 한 명 있었나? 한 4, 50명이?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없고, 대부분 지방대 비전공자 막 이런 친구들밖에 없는데, 고졸 이런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 정도 받아낸다는 거는 결국엔 시장이 제가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연계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추천하는 방식은 그 좀 힘들더라도 구직 시장에서 계속 부딪혀 보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구직 시장에서 부딪혀 보고 그 면접관들한테 나올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나오지 않고, 뭐 혹여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 좀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탈락하셨습니다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그 선배분들한테 얘기하는 입장으로 공손하게 물어보시면 이제 이런 피드백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잘 받아들이시면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보통 자꾸 이렇게 까이기만 하고 그런 피드백 같은 거 전혀 상처받을까봐 뭐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 절대 발전 안 돼요. 상처 안 받고 발전할 수 없어요. 피부도요, 여러분들 피부가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흉터 같은 거 없을 때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그 서브시전이라 그래서 그 피부 밑에 있는 그 표면에 그 콜라겐이 유착된 부분은 오히려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고 이렇게 띄어내고 그러면 피가 또 철철 나거든.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줘서 치료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피부가 안 좋을 때 박피를 하거든요. 박피도 미세하게 상처를 내서 피부를 이제 다시 그 각질 같은 거나 이런 피부의 재생 주기를 다시 오게 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드름 프락셀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통이 필수예요. 근육이 커지려면 근육이 찢어졌다가 다시 붙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면서 계속 다시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사람은 발전되게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직시장에서 취업을 잘할 거면 취업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 취업이라는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원할까, 또는 나의 단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많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실전 시장이 거칠고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더 뿌듯하고 나중에 남는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취업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업 연계해서 빠르게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빠르게 어떤 회사라도 들어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 잘한다면 저런 취업 연계는 의미가 없다. 아무튼 그런 결론을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